네, 4월 10일 장윤선의 취재 편의점 시작하겠습니다. 한덕수발 내란 연장전으로 국정이 매우 다시 혼란스러워지고 있습니다. 기어이 헌법재판소에 내란 재판관을 지명을 해서 내란을 끊임없이 이어가겠다라는 윤석열 내란 수계의 뜻이 관철된 것은 아닌가, 다양한 해석이 나오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오늘은 국회 내란 진상조사특위위원장을 맡으셨던 더불어민주당 안규백 의원 모시고 자세한 말씀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의원님. 네, 반갑습니다. 이발하셨네요? 네. 우리 앵커께서도 이발하셨네요? 그러니까요. 네. 아니, 이발도 좀 하고 꽃구경도 좀 하고 이렇게 지내야 되는데. 그동안에 그 내란 과정에서 내란을 종식하기 위해서 아주 우리 장윤선 앵커께서 아주 일당백의 역할을 하신 것 같아요. 아닙니다. 예, 모든 의원님들께서도 민주진영 세력들에게 어떤 논리 제공과 확신과 이런 신념을 많이 심어주는데 저는 결정적인 기여를 했다고 평가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네. 아니, 그나저나 한덕수 권한대행이 이렇게까지 뻔뻔할 수가 있나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마은혁 재판관 기어이 임명을 안 하다가 마은혁 재판관 임명을 하면서 동시에 이완규 법제처장을 포함해서 함성훈 서울고법 판사까지 기습적으로 지명을 해버렸습니다. 일단 이 점을 어떻게 보십니까? 저는 선출된 권력이 아닌 임명직 그 대행께서 이 한다는 자체는 근본적으로 그 어불성설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어떤 사람에 대해서는 그 잣대를 곱게 대고 어떤 사람들에 대해서는 직선으로 대고 이중적 자태를 대고 있는 거에 대해서는 그 용납할 수가 없고요. 그리고 60일 아니 뭐 55일 지금 오늘 54일 D-54 54일 남은 총리가 6년짜리 뭡니까 헌법재판관을 임명한다는 말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저는 이분은 대행이지 선출직에 대한 그 어떤 그 선거직에 국민으로부터 신임을 받는 권력자가 아닙니다. 네. 그러니까 선출된 권력이 아니기 때문에 저는 근본적으로 대행에서는 그 재판관을 임명할 자격이 없는 것입니다. 네. 네. 그러니까 차기 대통령의 헌법재판관 임명권을 도난당했다 이렇게 봐도 되겠습니까? 도난당했다기보다도 더 심한 말을 하고 싶은데 제가 방송이라서 제가 말하기는 좀 자제하려합니다. 워낙 점잖으신 분이라서. 있을 수가 없고 있어서도 안 되는 얘기죠. 아마 저는 어려움을 보고 있습니다. 그러면 일단 이거 자체를 절차적으로 무위로 만들 수 있습니까? 어제 국회 법사위의 이완규 현 법제처장이에요. 지금 법제처장이 이 사람은 심각하게 그 내란 국정조사 하셨지만 12월 4일 안가회동. 그렇습니다. 4인 안가회동. 그렇습니다. 법조 4인방 안가회동의 주요 관계자이고 그리고 휴대폰까지 바꾼 사람 아닙니까? 이분은 지금 피해자입니다. 피의자. 예. 내란의 피의자입니다. 내란의 피의자면 곧 수사되면 기소가 할 수 있다는 거거든요. 네. 지금 공수처에서 지금 수사하고 있다는 게 아니겠습니까? 예, 수사 대상이라고 했죠. 그럼 피의자가 곧 기소가 되는데 기소가 당할 사람을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할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그건 말이 안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제가 국조특위에서 과정에서도 이완규 씨한테 제가 내용이 12.3이 비상계엄 사태가 맞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한 분이에요. 이완규가 국가 비상사태에 준하겠냐라고 물어보니까 대답을 못할 정도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윤석열에 대한 어떤 집사, 법률 집사, 이런 역할을 계속 우리가 해왔던 것은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런 부분을 헌법을 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 가치를 지키는 가장 고도의 정치적 법률적 지식을 가지고 있는 헌법재판관으로 임명한다는 것은 나라를 더욱 풍전등화에 놓이게 된다. 저는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러니까 나라를 풍전등화에 놓기 위해서 이완규를 알박기 지명한 거다. 그렇습니다. 알박기 하면은 이후에 정권이 교체됐을 경우에
앞으로의 벌어질 상황을 생각하면 상상을 초월할 수 있는 일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그건 뭐 제가 이 자리에서 좀 말하기는 그렇고요. 예. 뭐 불소초 특권에 관련하여 예. 여러 가지 예. 지금 재판이 진행 중인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여러 가지 고도의 어떤 그 핵책 내지는 책동을 할 그럴 요인이다 이렇게 저는 예. 판단하고 반드시 이건 막아야 됩니다. 이완규의 헌법재판관 임명은 막아야 된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자체가 지금요. 네. 이 자체가 지금 내란이 지금 진행 중인 겁니다. 그러니까 내란에 진행 중이기 때문에 예. 모든 사람들은 마음과 정신을 좀 집중해서 예. 이 부분에 좀 막아야 되는데 예. 같이 이렇게 동참해 주시기를 다시 한번 호소드립니다. 예. 일단 어제 그 국회 법사위에 출석한 이완규 처장은 무슨 얘기를 했냐면 당신 지금 그 내란죄로 수사받고 있고 기소 가능성이 높다. 기소되면 재판받으러 다녀야 되는데 헌법재판관이 매번 재판받으러 다니는 상황이 만들어져도 되겠느냐라고 하니까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기소될 상황이 아니기에 기소가 안 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니까 본인은 기소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그러니까 법제처장이고 뭐 이분이 보수 법조계의 이론가 이데올로그로 평가를 받고 있다고 해요. 그건 자기 생각이고요. 예, 본인 생각에 불과한 거다. 예. 예, 그러니까 그 저는 이게 일정 정도의 이제 상당한 시간, 무려 이제 123일 뭐 한 125일 정도가 지나고 있기 때문에 그 사이에 이완규 법제처장은 내란과 관련된 모든 것을 증거인멸했을 가능성. 이 굉장히 깊지요. 네. 그리고 지금도 계속 아마 내란 수기에 윤석열하고 내통하고 있을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완규는 그렇습니다. 예. 그리고 원천적으로 황교안 예전에 네. 저 권한 대행도 재판관을 임명을 안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런데 마찬가지로 권한 대행은 권한만 대행할 수 있는 소극적인 자리지 네.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있는 자리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미 임명된 사람을 의례적으로 사인하는 이런 자리면 모르겠는데 예. 적극적으로 추천을 해서 예. 국회에서 인사청문을 거쳐서 본회의 통과를 해서 임명하는 이런 적극적인 행위를 할 수 없는 자리가 대통령 권한 대행입니다. 예. 대행은 대행으로 끝나야지 대행이 마치 본인이 선출된 권력인 양 이렇게 행동해서는 저는 역사의 심판을 받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일단 이완규 처장 같은 경우에는 본인은 나는 헌법재판관 잘할 수 있다. 사퇴할 생각 없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헌법재판관 되고 싶으신가요? 네, 되고 싶으니까 응했습니다.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대로 내란 속에 윤석열과 내통 중이라면 사실 이거 심각한 거 아닙니까? 헌법재판관과 중립적 위치에서 공정하게 재판을 하셔야 되는데 어떤 특정 인물과 그것도 내란 수괴와 내통 중인 인물이라면 46년 지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할 수 있을까요? 재판의 공정성을 담보이기 전에 참 어이가 없습니다. 양심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양심이. 부끄러움이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런 세력들과 같이 앉아서 국정을 논하고 대한민국 민주주의를 수호하는 자체가 부끄럽습니다. 네. 그리고 모든 가용한 수단을 동원해서 막겠습니다. 예. 그 현실적으로 이완규 처장이 그 헌법재판관에 임명되는 것을 어떤 방식으로 지금은 뭐 사실 국회가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내용상으로 절차상으로 임명을 막을 수는 없다. 여러 가지 방법이 지금 있는 것 같아요. 가처분 신청도 해야 되는 것이고 예, 그다음에 헌법소원 정당을 탈당한 지 3년이 지나야 되는 경고해야 되는데 네. 이미 제가 듣기로는 5월 13일 날 22년 법제처장 가기 직전까지 국힘 당원이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본인은 아니라고 주장합니다. 그건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근데 확인해봐야 되는데 국힘이 확인을 안 해줍니다. 개인 정보로 그건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어떤 수단을 통해서 확인해봐야 됩니다. 예. 그러면 그 자격 자체가 원천적으로 무효가 되기 때문에 예. 세상은 진실이 반드시 승리합니다. 누가 윤석열이가 탈핵될지 알았겠습니까? 네. 저는 반드시 진리가 진실이 이긴다고 생각합니다. 그 또 하나 문제적 인물이 있으니 바로 한덕수 대행입니다. 한덕수 대행과 관련해서 여러 가지 얘기가 나오는데 워낙 그
정통하시니까요. 정치에 정보도 많으시고 한덕수 대행은 사실은 과거에 이제 민주정부에서도 노무현 정부에서도 글쎄, 민주정부에서 성장하고 키웠던 분이죠. 그런 분이 지금은 이제 윤석열 내란 수계와 어떤 이 정권에서 지금 권한대행까지 하고 있는 건데 이분이 왜 이렇게 했을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본인 개인의 결정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이 한덕수 대행이 이 연세도 연만하시고 또 인생과 정치를 정리할 나이기 때문에 일말의 양심을 가지고 저는 이 마지막 50일, 60일 동안의 국정을 임하리라고 생각했는데 기대가 완전히 실망으로 지금 변해 있는 상황입니다. 네. 아마 무슨 약점이 잡혀 있든지 한덕수, 네, 아니면은 윤석열 내란 수계 일당들하고 어떤 모종의 어떤 핵책이 좀 있지 않나 이렇게 추정을 해봅니다. 지금 뭐 오늘인가요? 그 중앙일보에 대선 후보로 나갈 거냐라고 트럼프가 물어봤더니 뭐 고민 중이다라고 하는데 여러 요구와 상황이 있어 고민 중이다. 아직 결정한 것은 없다. 뭐 해석은 특정 선택지에 무게를 둔 것은 아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얼마나 웃기는 얘기입니까? 역대 총리가 대선 후보로 나간 적이 없고요. 우리로서는 더 좋은 것이죠. 왜냐하면은 지금 거명되는 18명, 20명 국민의힘 그 후보들이 완전히 경쟁력이 약하다. 깜냥이 안 된다. 이렇게 판단해서 그러면 한덕수 총리가 좀 그 대타로 해볼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생각하는 모양인데 그 자체가 기존의 여당의 후보들을 아주 깔아뭉기는 이런 현상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저희들은 뭐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다만 한덕수 총리가 이제 후보가 되기 위해서는 추대 형식이 돼야 될 겁니다. 추대. 왜냐하면 한덕수 총리는 정치를 해온 분이 아니고 행정가이기 때문에 당원 모집이랄지 뭐 여타 국민 경선을 할 수가 없지 않겠습니까? 국민 경선을 하게 된다면은 지금 여론에 가장 앞서가는 유승민 의원이 후보가 될 가능성이 많은 것이고 그러면 한덕수 총리를 옹립하려면 옹립과 추대를 해야 국민의 후보가 될 것인데 그 자체가 나머지 20여 명의 지금 고만고만한 이 국민의힘 후보들이 가만히 있겠습니까? 그것은 실현 가능성이 저는 낮다고 봅니다. 오늘 중앙일보에 어떤 보도가 나왔냐면 한덕수 총리를 무소속으로 출마시킨 다음에 국민의힘과 단일화를 하면 상당한 흥행이 될 거다. 예전에 이제 박원순 변호사하고 그 민주당하고 같이 그 박영선 후보였죠. 그래서 서울시장 후보 경선 단일화 경선했던 것처럼 이렇게 하자. 그것은요. 그것은 선거의 전략을 모르는 건데 조그만 지역, 도 단위, 시 단위 이것은 가능합니다. 그런데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는 그것은 상상을 초월하는 일입니다. 그건 불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시도 단위의 군 단위 이런 지자체 단위에서는 그 시너지 효과가 있는데 전국 단위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선거 치른 것은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무소속은 선거에 있어서 무소속은 낚시로 고기를 잡는 것이고 정당은 그물로 고기를 잡는다고 비유를 하는데 작은 단위의 지자체 선거는 가능한데 전국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오는 선거는 그것은 저는 불가능하다. 그러니까 어쨌든 뭐 무소속으로 출마를 하든, 그러니까 출마 생각은 있다고 봐야 되는 거죠. 있지요. 한덕수 대선 출마하려고 이러는 거죠. 내용이 그 행간을 보면은 나를 좀 만들어 주라. 그럼 내가 뛰겠다. 그런 차원에서 지금 환심을 사기 위해서 플레이를 하고 있다. 이완규도 이완규죠 법학실장. 그분도 지금 헌법재판관 임명하지 않겠습니까? 그 임명한 것은 이후에 이재명 대표가 당선된 이후에 여러 가지 불수초 특권과 여러 가지 정황을 놓고 지금 헌법재판소에서 장난질 치려고 할 그럴 개연성이 높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는 것이죠. 순수한 의도가 아닙니다. 이거. 우리가 정신을 바짝 차려야 됩니다. 민주당이 정신 바짝 차려야 된다. 장난질 치려고 그 이완규를 꽂는 것이다. 한덕수가. 그러면 한덕수는 지금 대선 출마를 위해서 군불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봐야 되겠죠. 그렇습니다. 어제 오늘 연 이틀 트럼프와의 통화 사실을 알리면서
그 관련된 내용을 일종의 이제 내가 이렇게 정상 간 대화를 한다라는 거를 내세우기도 하고. 그러면서 트럼프가 물어봐서 내가 이렇게 대답을 했다. 이건 둘만 아는 사항이지 누가 물어봤습니까? 그러니까요. 예. 대변인 풀이라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아니요. 대변인 풀 아니고 오늘 중앙일보가 단독 보도를 한 겁니다. 단독 보도인 겁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중앙일보에 알려준 겁니다. 그러니까 본인 입으로서 그렇게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예. 관계자 발로 나온 거긴 합니다만 그 캠프 아니면 알 수가 없는 일이죠. 그것은 아마 지금 탄핵 대상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강력한 조치를 취할 것 같습니다. 예, 제가 별도로 좀 알아보니까 외교부에서도 이 통화 사실을 잘 몰랐다라고 얘기는 하는데 프로토콜상 외교부가 모를 수는 없다. 정상관 통화기 때문에. 그렇죠. 언제 결정됐을지는 모르겠지만 이제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사실상 한덕수의 정치는 시작되었다. 이렇게 보는 게 맞는 것 같습니다. 그분의 그 음흉함이 어디까지 가는지 모르겠습니다. 한덕수의 음흉함이 어디까지 갈지. 예. 예. 하여간 근데 어떻게 이렇게 욕심이 많으신가 싶습니다. 예, 이렇게 내란을 일으킨 세력이 그런 정당에서 무려 15명, 오늘도 한동훈 대표 여기 그 국회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 열고 대선 출마 선언한다는데 저는 내란을 일으킨 당에서 또 내란 수계와 그 1호 당원과의 그 함께하고 윤석열을 척결하지 않는 이 상황을 보고 어안이 벙벙을 한데요. 네. 거기다가 대선 후보 숫자가 18명에서 20명이 넘는다 듣고 어이가 없고 양심이 없는 세력들이다. 예. 저들한테 저렇게 정권을 3년 동안 맡기는 우리 국민들이 얼마나 힘들었고 얼마나 불쌍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맞습니다. 그러니까 저희들은 우리 당은 풍전등화 같은 이런 위기 상황 속에서 어떤 투철한 사명감을 가지고 이번 선거에 임해야 되겠다 이런 각오를 한번 해봅니다. 네. 예. 이철호 경북지사도 그 중에 한 명입니다. 네. 이제 출마 선언을 했는데요. 어제 그 관저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하고 만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내용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렸는데요. 일단 이런 당부를 했다는 거예요. 대통령이 되면 사람을 쓸 때 가장 중요시 볼 것은 충성심이라는 것을 명심할 것. 1번. 그리고 두 번째는 이번 선거에서 윤석열 내란 수계가 한 말입니다. 이번 선거에서 우리 당 그러니까 국민의힘이죠. 국민의힘이 승리해서 자유민주주의를 지켜야 한다며 최선을 다하시겠다. 내란 수계가 최선을 다하시겠다라고 얘기를 했고 저에게도 힘껏 노력해서 대통령에 당선되기를 바란다는 덕담을 했다. 그다음에 더 심각한 것은 주변 인사들의 배신에 깊이 상처받은 것으로 짐작이 된다. 그리고 윤 전 대통령은 헌법재판소 판결도 막판에 뒤집어진 것으로 생각하시고 매우 상심하는 모습이었고 건강상의 이유로 평소와 달리 약주도 한 잔 안 하셔서 걱정이 된다.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윤석열다운 멘트고 메시지네요. 대통령이 충성해야 할 사람 충성을 해야 되고 또 충성을 믿을 사람은 국민입니다. 맞습니다. 국민을 이기는 유정자는 없습니다. 그 말 자체가 어불성설이고요. 네. 배신할 사람을 뽑지 말은 것은 본인이 배신의 강을 항상 건넜기 때문에 본인이 배신했지 누가 배신했습니까? 예. 본인이 믿는 국민을 배신을 했고 또 계속 본인이 걸어온 것이 배신의 행위이기 때문에 자기도 그런 배신을 당한 것이라고 저는 평가를 합니다. 이런 말 자체가 저는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빨리 공수처나 검찰에서 수사를 해서 다시 감옥에다 집어넣는 일이 빨리 우선적으로 돼야 될 것 같습니다. 윤석열을 빨리 감옥에다 집어넣어야 된다. 네. 그러지 않으면 안 되겠다. 근데 지금 자기가 최선을 다하겠다는 거거든요. 이번 대선 과정에서. 어떤 형태로 최선을 다하겠습니까? 아마 이제 최선을 다하겠다는 것은 대리인을 세워서 메시지를 낸다 할지 또 유튜브를 통해서 어떤 행위를 한다는 건데 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극우적 그러니까 이념이 우파는 이념과 법치적인 헌법 수호가 있는 사람들인데 이 거리에 있는 이 그 극우 집단한테 그게 해서 얼마나 그게 맥히겠습니까? 저는 내란이 당하고 탄핵이 당하고 난 이후에는 이른바 보수 우파들도 굉장히 그 샤이 밑으로 다 수면 아래로 다 그 잠궈지고 수면 아래로 내려가고 한 20% 정도만 활동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추측을 해봅니다. 부끄러워서 그 사람도 양심이 있기 때문에 활동을 못 합니다. 그 예가
4일날 탄핵당하고 나서 한남동 그 내거리에 3시 반인가 4시인가 다 사라지고 없지 않겠습니까? 네, 집회가. 예. 그전에는 새벽까지 밤을 새면서까지 눈비리를 맞으면서까지 거리에서 그 나름대로 투쟁 그들 나름대로의 어떤 예. 목소리를 높였는데 예. 탄핵 당한 날은 그냥 일거에 그냥 태풍이 바람 불어 나가듯이 일거에 다 어디로 가고 없지 않습니까? 그걸 보면은 앞으로 계속 숫자는 줄어들 것이다 이렇게 판단합니다. 그렇군요. 네. 그 어쨌든 본격적인 이제 대선 레이스가 네. 죄송합니다. 시작이 됐고 어제 이제 이재명 대표가 마지막으로 이제 대표직을 3년 만에 내려놓고 오늘 오전 10시에 그 이제 영상으로 대선 출마 선언문을 발표한다고 합니다. 지금 9시 22분인데 주요 내용은 어떤 겁니까? 혹시 알고 계십니까? 제가 미처 파악을 못 해갔습니다. 아, 네. 네. 근데 지금 대선판이 어떻게 흘러갈 걸로 예상하십니까? 조선일보 양상훈 칼럼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국민의힘은 50만 표 이기거나 500만 표 지거나. 이제 무슨 얘기냐면 지난 대선처럼 뭐 이재명 대표에 대한 비호감이 여전히 있기 때문에 0.73% 표차로 승리하거나 아니면 국민적인 그 분노 표심으로 내란 수계에 대한 심판 선거가 돼서 500만 표 질 수 있다. 이제 이런 예고를 한 건데요. 의원님께서도 오랫동안 정당 활동을 해보셨기 때문에 대선에 대한 감이 있으실 것 같습니다. 이번에 그 광장에서 젊은 청년들이 많이 나왔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번에 이 내란 사태는 청년들이 광장이 민주주의 교육의 장이었고 민주주의 학교였습니다. 네. 언제 어느 시대나 젊은 청년학도나 청년들이 일어서는 그 나라는 항상 올바로 갔거든요. 네. 저는 이번에도 상당한 표차로 우리 민주진영 이재명 후보가 네. 당선이 후보가 되면은 예. 압도적 승리를 하지 않을까 이렇게 평가를 해보고요, 추측을 네. 해보고. 예. 진짜 그런 과정에서의 뭐 앞으로 대선 레이스가 한 50일 남았습니다만은 한두 번의 정도의 어떤 곡절은 있겠죠. 있는데 이번 대선은 탄핵 정국에서 이루어지는 이 조기 대선이기 때문에 네. 저는 압도적 승리가 예상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자, 이거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그 500만 표 질 수 있다고 보세요? 국민의힘이? 뭐 몇만 표 차이로 이재명 대표가 승리할까요? 그건 알 수 없지만 알 수 없는데요. 네. 어쨌든 아마 그 일방적 승리란 것은 왜냐하면 우파에서 윤석열이가 사라진 것이지 보수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네. 다만 이제 그 중간층들이 네. 중도층이란 것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중도층은 중심을 잡는 것이지 기계적으로 중간이 아니다. 네네네. 관역을 깨뚫을 수 있는 적중이 바로 저는 중도라고 생각합니다. 그 중도층이 이미 각종 여론조사 집회에서 보듯이 우리 민주당 쪽에 또 이재명 후보 쪽에 와 있기 때문에 그들을 위한 여러 가지 정책 개발 또 이런 것들을 우리가 끊임없이 네. 준비된 대통령으로서 끊임없이 우리가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제가 이제 이재명 대표의 총괄 특보 단장인데 네. 통상은 이 특보란 것은 대선 기간에 한 것인데 저희들은 이미 작년 7월 달부터 이 특보단에 한 60여 명 의원들을 가동을 했고 각 분야의 정책 개발, 연구 개발, 조직화합을 계속 해왔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준비를 해왔다고 자평을 하고 자신을 갖고 있는 것이죠. 네. 우리 국민들은 지금까지 쭉 선거의 여러 가지 그 형태를 보면은 의부를 보면은 네. 공부를 보면은 참지 못하는 이런 우리 민족성이 저는 DNA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불법 무도한 또 헌법을 유린하고 민주주의를 파탄내고 민생을 도탄에 빠뜨리고 정치 경제 외교 안보를 아주 수렁에다 집어넣은 과연 윤석열 세력 집단들한테 표를 줄까? 저는 결단코 아니라고 확신합니다. 네, 우리 국민들이 결단코 내란 수계에 표를 줄 리는 않을 것이다. 근데 지금 뭐 계속 공식적인 선거 운동에 앞서서 뭐 여러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고 있는데
5일에는요. 지난 5일에는 나경원 의원을 만나가지고 나라 위해서 역할을 좀 해달라라는 당부를 했다는 것이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대선 후보를 잇따라 만나면서 사실상 관저 정치를 하고 있고 이제 가면 사저 정치를 또 하겠네요. 11일 날 이동하면. 자기가 대통령직에 있을 때는 왜 나라 위해서 일을 않고 다른 사람한테 그런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요. 네, 저는 그분의 정신 세계는 정말 같은 비슷한 나이 또래로서의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네. 자, 그 정성호 의원이 오늘 아침 라디오에서 한덕수 탄핵할 수밖에 없다. 대선 관리에서 배제시켜야 된다. 이런 주장을 했는데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제가 모두에 말씀드렸다시피 선의를 믿고 네. 그분의 연세가 70대 후반이기 때문에 선의를 믿고 대선의 안정적 관리가 필요하다 해서 저희들이 그래도 많은 신뢰를 보내고 네. 저도 그런 과정에서 인간적 애우르각을 해줬는데 이런 몰상식한 행동을 하고 그러면은 그건 저는 국민들이 용서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하고 예. 탄핵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 사실은 내란 특검법이 굉장히 중요한데 내란 특검에 대해서 계속 거부권을 행사하고 있고요. 행사하지 않았습니까? 근데 네. 지금 보면 한덕수, 최상목, 그다음에 심우정 이 세 사람이 내란의 길목을 막고 있다. 예, 그래서 이 세 사람에 대해서 징계 없이 그냥 가는 게 맞냐라는 국민적 판단이 좀 있는 것도 사실인 것 같습니다. 근데 민주당 안에서는 지금은 때가 아니다 이런 결정 판단하고 계신 겁니다. 그전에는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죠. 예. 근데 지금 최상목 뭡니까 경제부총리 같은 경우는 네. 미국 국채까지 매입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습니다. 그건 아주 비난받아야 아주 네. 마땅한 일이죠. 국민들은 지금 뭐 900만 자영업자가 월수 100만 원도 안 된다고 이렇게 언론에 나와 있던데 맞습니다. 그만큼 민생이 사실상 힘들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 자기들은 뒤로는 이야기하다가 또 미국 국제까지 또 사들이고 이런 형태를 보면은 저는 차고도 넘친다. 그래서 차제에 네. 헌법 수호할 의지가 없는 예. 이 한덕수 최상목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는 오늘이라도 바로 네. 탄핵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냐 이렇게 판단합니다. 이건 인간의 선의의 마음에 양심에 기댈 사항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심우정 총장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우정 총장도 마찬가지죠. 뭐 깜냥이 안 된 사람이니까 그 뭐 일단 법적 절차를 예. 밟고요. 예. 어차피 지금 뭐 바로 저희들이 이제 50일이면 이제 정권이 교체되기 때문에 예. 근데 50일 상간에 벌어질 수 있는 것을 가정을 해서 최악의 경우에 대해서 상정을 하고 저는 준비를 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쨌든 많은 국민들께서는 이 내란 복판에 끊임없이 이제 내란의 세력들이 또아리를 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뭐 경찰이면 경찰, 검찰이면 검찰. 그러니까 조금 공수처 같은 경우에 힘을 내서 적극적으로 수사를 해야 되는데 또 수사는 하지 않고 뭐 이러니까 순리대로 공수처는 수사를 할 의지가 있는데 지금 수사 인력이 검사가 뭐 11분이라고요 네. 그러던데 예. 그만큼 공수처에 힘을 실어줘야 되는데 공수처에 임명도 않고 있는 이런 행태에 대해서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죠. 특히 이 이한규라는 이 법꾸라지 네. 윤석열의 법집사라고 네. 표현해야 됩니까? 예. 그런 분들을 헌법재판관에 임명한 거에 대해서는 저는 단호한 조치를 취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역사 앞에 이런 경우는 단절하지 않으면 영원히 후회할 수가 있습니다. 네. 이 단호한 조치의 내용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지금으로서는 국회에서 할 수 있는 일은 탄핵이라고 볼 수 없죠. 이완규가 만약에 헌법재판관이 되더라도 이 사람에 대한 탄핵을 해야 된다. 그렇습니다. 예, 한덕수를 비롯해서 예. 한덕수 포함. 왜냐하면은 대선이 50일 있으면 치러지는데 50여일 있으면 치러지는데 네. 그 상간에 본인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내정을 지명을 했다는 것은 이 막가자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게? 네. 예. 그런 사람에 대해서는 어떤 정의가 살아있음을 보여줘야 된다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네, 네.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오픈 프라임이랑 할 얘기가 많은데. 오픈 프라이머리. 예. 오픈 프라이머리는 이게 사실 민주당 안에서 반대가 심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 세 가지가 있습니다. 오픈 프라이머리가 있고 예.
국민 참여 경선이 있고 국민 경선이 있고 네. 그런데 이제 국민 경선은 오버프라이면은 누구나 다 참여하는 것이고 예. 국민 참여 경선은 당원 존재를 인정을 해주고 예. 50% 포션을 인정해주고 예. 그다음에 선거인단에 응모했던 사람들이 숫자가 얼마 됐든지 간에 그 모수 50%를 5대 5를 네. 하는 경우고요. 네. 국민 경선은 당원이 우리가 지금 125만입니다. 권리당원이. 네. 그리고 한 번이라 돈 낸 당원이 125만에서 250만입니다. 합쳐서. 예. 예. 그리고 일반 당원이 250만에서 500만입니다. 그 정도 숫자가 많습니다. 그런데 이 권리당원이라고 하면 당이 어려울 때 당을 지키고 광장에 나가고 당이 운영될 수 있도록 당비를 내는 분들입니다. 네. 5년 만에 가장 큰 행사를 하는 대통령 선거에서 당원 중심 시대, 당원 주권 시대를 표방한 민주당에서 네. 명시 표방 민주당에서 이분들한테 그런 권리를 박탈하면은 누가 돈 내고 당 정당 활동 하겠어요. 하겠습니까? 네. 이분들을 제책시킨다는 것은 그건 말이 안 되고요. 네. 이분들한테 자동적으로 그런 권한을 주고 어느 숫자가 얼마가 됐든지 간에 국민들이 국민 선거인단이 공모하면은 예. 지금 어느 선에서 지금 논의가 되고 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이 세 가지 방법 중에서 네. 마지막에 이제 합리적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마지막 네. 국민 경선. 네. 네, 국민 경선으로 치르는 게 맞지 않나. 그리고 제 정당은 정책 연합을 하는 것이 저는 답이다. 네. 이렇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왜냐하면은 같이 연대를 하고 구성을 해서 여러 가지 내각과 정부 기구에서 같이 일할 수 있도록 정책 연합을 해야 된다. 네, 야오당. 정책 연합을 하는 것이 가장 지혜로운 방법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총 대선 때마다 늘 정책 연합은 하는데 당선되면 그 다음에는 이행이 안 돼가지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가요? 예. DJ 변화할 때도 다 그렇게 했고요. 예. 이게 지금 헌재 구성도 네. 시간이 빨리 지나가지고 한 번 더 모셔서 말씀을 좀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